난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걸려. 자, 몇 번이라고 그랬죠? 350번이요. 350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350번 봅시다.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의 수직이고 수직이면은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없죠. 반대가 되겠죠. 네. 수직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의 7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다름 아닌 여기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하고 수직 관계랍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직선을 L이라고 해볼까요? 이 직선 L하고 얘랑 수직 관계라고, 수직 관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수직 관계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L의 직선의 기울기를 맞춰봐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수직관계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둘이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콜?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에는 기울기와 y절편만 알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5야.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5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그렇지. y는 3x 더하기 5죠. 모르면 간첩이야, 오빠. 압니다. y는 3x 플러스 5. 기울기와 y절편을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와요. 네. 알았죠? 이해 안 했어. 자, 지금 그렇지. 그럼 얘 기울기를 3분의 4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잡자. 그러면 직선 L의 관계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y는 3분의 4x 플러스 p라고 만들 수 있겠네. 됐나요? 한편 이 직선하고 원점이 있대. 원점. 당연히 원점에 잡히는 0,0이 되겠죠. 이 원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다? 5분의 7이다 라고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지금 이제 할 수 있겠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이 애를 갖다 살포시 또 얘는 지금 표준형이잖아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양변에 3을 곱하고 살짝 변형하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b 이퀄 0 되겠네요. 됐죠? 성공이 됐나요? 네. 오케이. 틀렸으면 바로 말해줘요, 내가. 그럼 이 점에서 0,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하면 그 d가 지금 얼마라고? 5분의 7이에요, 5분의 7.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 루트. 자, 5분의 7은 이라고 할게. 자, 네, 5분의 7은 루트. 16 더하기 9. 그렇지. 네. 분의. 대입해주면 절대값 3b. 그렇지. 절대값 3b가 되겠다. b는 따라서 3분의 7. 그렇지. 절대값. 그럼 얘는 5니까 약분되겠지, 이렇게? 네. 3, 절대값 3b가 7이니까 3b는 플러스 마이너스 7 되겠네요. 그러므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죠? 즉 y절편이 3분의 7일 때와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7일 때 구분지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알았다. 따라서 정답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7 또는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냥 저기다 넣어준 거구나. 네, 넣어준 건데요. y절편. 참 쉽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또 다른 거 질문. 그
예준, 수홍. 네? 질문. 연습 문제. 네. 그 305번이요. 연습 문제 305번 보겠습니다.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원점 5, 0,0이 있고요. 네. 2,1이 있네요. 2,1, 3,2, 1,1 이러한 살짝 납작한 평행사변형이 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평행사변의 넓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의 넓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요 평행사변형 OABC에서 누구를 갖다가 밑변으로 잡고 높이를 할 거냐. 만약에 선분 OA가 밑변이면 요 선분이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 선분 AB가 밑변이면 연장선 그었을 때 얘가 높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선분 OA를 일단 밑변으로 잡을게요. 5A요? 선분 OA를 밑변으로 잡겠다. 그럼 선분 OA를 밑변으로 잡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아니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2,1이니까 이 1이니까 이 빗변 얼마가 됩니까? 루트 5가 되겠네. 알아? 네. 루트 5가 되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나요? 높이만 구하면 되죠? 그럼 높이는 뭐 점 C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이 점 0,0이니까 어차피 수홍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주 쉽게 구하죠. 네. 이 직선 빨리 구해줍시다. 직선 OA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네. Y좌표 얼마입니까? 1이요. 0. 0이요. 그래서 Y는 2분의 1X가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여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 C에서 이 직선까지 이 직선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네. 무슨 형으로 만들어줄 거야? 일반이요.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서 넘어오니까 x-2y는 0 되겠죠? 그 다음 점 C의 좌표는 문제 조건들이 1,1이죠? 1,1에서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를 d라고 하면 요 d는 루트 x계수의 제곱 1 더하기 y계수의 제곱 4분의 얘가 그대로 분 자로 올 건데 x에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구나. 따라서 높이는 루트 5분의 1. 선생님 유리 안 합니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밑변도 루트 5니까.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네. 정답 얼마? 1. 어렵긴 하네. 자, 이 공식만 외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두씩 써먹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면은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선생님, 네. 오늘부터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렇게요. 다음 주 추울려나? 추워.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오. 자전거를 도둑 맞아가지고. 자물쇠를 안 채우니까 도둑 맞죠? 아, 자물쇠를 안 채우나. 이 원당사에도 놀고 편의점 갔단 말이야. 와보니까 없더라고. 하하하하. 아직까지 안 들켰구나. 아, 다 했습니다. 네. 채점하기로 했죠, 오늘? 그 전에 배웠던 거 프로젝트 다 가져오라 했잖아요. 전 집에 고기 모셔놓거든요. 거기다 안 푸는데, 다? 아, 그래요? 안 가져오셨나요? 선생님 저번 네. 시간 채점했는데 얘가 안 나와. 아, 그러네. 너. 정말
자, 봅시다. 선생님 네. 연필 하나만. 아, 너 가져올 줄 알았지. 원하게.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 총 4개의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평면좌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까지 잘 해냈어요. 네, 평면좌표 같은 경우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와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4개를 공부했었죠. 아까도 했었죠. 기울기와 y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총 4가지의 이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고 오늘 물어봤었던 한 정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도 유도도 했었고 그걸 외우게 됐었네요. 오늘 할 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지금 2학기 중간고사는 아니지만 뭐 여름방학도 공부했지만 원에 대해서 공부했죠. 중간고사 그렇죠. 원의 성질 원의 중간고사 때도 원의 성질 들어가요? 아 그러네. 진짜 왜? 네. 원의 점점 그거에 그 원에서 왜냐면 네, 이거 해가지고 삼각형 그 4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갖고 그 R H S 합동. 그러니까 원이 뭐죠? 성은? 저는 주입니다. 네? 아 구입니다. 9? 네. 아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아 원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원은 뭐죠, 수홍? 수희가 생각하는 원이란? 반지름이 그리기가 같습니다. 반지름들이 다 같다고요? 네, 뭐 맞는 말이죠. 예전 원이 뭐죠? 한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정답. 맞아요. 20에서 한 점을 딱 하는 거네요. 네, 자,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평면에서. 어디에서 성훈? 평면에서. 잘 들어가 봐, 성훈아. 네. 평면 위에 한 점을 잡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였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원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원주라고 부르고 둘레를 원주 위에 한 점을 잡고 중심하고 이어봤어요. 벤지름. 얘가 반지름이 되겠죠. 벤지름. 원주 위에 아무 두 점이나 잡고 두 점을 이어봤어요. 얘를 뭐라 부르죠? 현 AB라고 그래. 현 AB. 뭐야? 얘를 뭐라 부르죠? 한. 얘가 호 야 이거 멍청하지. 얘가 호 AB가 되는 거고 호 기호를 이렇게 쓰죠. 현 AB는 선분의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호 AB와 현 AB로 둘러싸인 이 평면을 뭐라고 부르죠? 평면도형. 좌표평면. 두 글자로? 평면. 정답 세골. 아니죠? 정답 활골. 활골, 그렇죠. 활골.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봐. 그래서 이제 호 AB와 현 AB로 둬서 활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원의 중심에서 두 점이 있어요. 이럴 때 두 점을 중심하고 이었어요. 호 CD와 반지름 OC, 반지름 OD로 얘를 뭐라고 부르죠? 부채꼴. 그렇지. 그럴 때 한 원에서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인 모양이 있습니다. 반원, 그렇지. 반원 같은 경우에 활꼴이면서 부채꼴이 되는 거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 하프 서클. 중1 때 원의 성질을 배웠죠? 뭐예요? 수홍? 원의 성질이요? 네, 중1 때 배운 원의 성질. 저게 뭘까?
네, 그랬잖아요. 아주 알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봐봐요. 원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는 중심각이 100도인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50도인 애가 있대. 오케이? 네. 두 개의 부채꼴이 있어. 그럴 때, 요 호의 길이가 만약에 2파이였다?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몇 파이가 되게? 4파. 그렇지. 얘가 원의 성질이죠, 지금. 따라해 봅시다. 한 원에서 또는 반지름이 같은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따라할까요? 다 따라합시다. 원의 성질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걔가 원의 성질이야. 걔가 원의 성질이야. 거기까지 안 따라도 됩니다. 아셨나요? 네. 한편 중3 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한 호의 얘를 A, B, 얘를 C라고 할까? 각 A 요점에 한 P를 잡았어. 각 A, P, B 이거 몇 도인가요? 50도죠? 그렇죠. 50도죠. 각 P, B, Q, C 얘는 50도고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나요? 50도. 25도. 25도가 되겠죠. 오. 오빠 안 배웠어요? 네. 한 호에 대하여 네.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2배다. 그건 알아요. 그거죠. 근데 아, 왜 아니야? 25도예요? 이게 50도니까 절반. 100도 절반. 배웠죠? 네. 그래서 추가해서 중3용 원의 성질은 뭡니까? 중1 말기 중3용 원의 성질은 한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이거지. 이 네 개가 정비례한다. 단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죠. 아, 현은 비례 아니야? 네, 비례 안 하죠. 오케이, 네. 다 정리됐나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원입니다. 네, 50도가 2면은 100이 4는 아니라는 거네요, 현은. 네, 50도가 네. 현이 2면 네, 100의 현이 4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질문할게요. 4보다 더 짧을까요? 4보다 더 길까요? 길이죠. 짧지. 짧습니다. 네? 자, 증명해 줄게요. 오빠 피자 좋아하셔요? 아니요.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맞춰볼까요? 저 피자 싫어하는데. 뭐 좋아? 치킨! 라면 좋아하잖아. 아, 그다음에 역시. 자, 원이 있는데 네. 피자가 라지로 시켰어요. 8등분 똑같이 됐다고 합시다. 요즘 피자도 8조각이야? 나 때는 8조각이었는데. 자, 그러면 한 조각의 크기는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180을 4로 나누니까 4 해서 45? 45도가 되겠죠. 요 45도짜리 피자가 있었고 얘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현의 길이를 뭐 3cm라고 한번 해볼까요? 3cm? 3cm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90도짜리 피자가 있습니다. 여기 몇 도짜리가 있다고요? 90도요. 여기 90도짜리 피자가 있어. 오호. 그럼 정확하게 2배가 된 거죠. 네. 45도의 2배 중심각. 당연히 호의 길이도 2배가 될 건데 그럼 이 현의 길이도 2배가 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되지 않아? 아니죠. 지금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기호 좀 매겨볼까요? 여기를 A, B, C, D, 피자. E. 자, 수홍! 지금 현 A, B 얼마예요? 3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요 피자랑 모든 피자가 다 합동입니다. 8조각이. 그럼 얘가 3이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나요? 3이겠죠. 3이겠죠. 이 길이는요? 3이겠죠. 그러면 이거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짱. 그렇지. 그래서 얘가 3이면 3 더하기 3, 6보다 얘가 더 짧다 이거야. 현은 3보다는 길잖아요.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보다는 길고 3보다는 당연히 길죠. 근데 현의 2배가 지금 피자가 2조각 생겼잖아요. 그럼 현도 2배가 될 거냐라는 질문에서 현은 2배가 되지 않더라 이거야. 그럼 그 2배보다는 더 짧냐? 더 기냐? 라는 질문까지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하여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현 C는 6보다는 더 뭐하겠다? 작겠다 이거지. 거기까지. 됐니? 네. 오케이. 네. 자, 원의 성질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뭐지?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아 미안해. 잠깐 문제. 정비례 한다고, 정비례. 뭐가 정비례 한다고? 정 부채꼴의 길이. 무슨 길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와 또, 선의 길이. 너 손 들어! 반지름. 아이, 손 들어! 아이, 잠깐. 부채꼴하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랑 원주각의 크기랑 원주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넓이랑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손 내리세요. 네. 아셨죠? 네. 중학교 0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중학교 0으로 이 정도로 끝내고 고등학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직선의 방정식을 4가지 형태로 공부를 했었죠? 자, 원의 방정식부터 하겠습니다. 역시 좌표평면 위에 점 하나가 있었어요. 점 하나. 이 점을 갖다가 C라고 할까요? 대문자 C로 잡으면 이 점의 좌표가 A, B였대요. 네. 이 A, B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봤대. 그랬더니 이러한 원이 그려졌네. 오케이? 요 원주 위에는 몇 개의 점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겠죠. 얘는 정점이고요. 여기에는 움직이는 점 P라고 잡을까? 똥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움직이는 점이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점에 두 좌표를 갖다가 X, Y라고 잡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시다시피 원주 위의 점과 원의 중심하고 이은 선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 반지름을 알파벳 I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걸어. 지금 선분 PC가 R과 같은 거니까 PC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분 PC의 제곱은 X값의 차의 제곱 X-A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식으로 점과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참 쉽죠? 모르는 개념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로 했잖아. 원의 성질도 원이란 무엇인가도 알고 원이란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잖아. 근데 이 점들은 움직이는 점이니까 얘를 갖다가 X, Y라고 잡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가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한편 이 점이 원점이래. 원점. 무슨 점? 원점이면 0,0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원점일 때 그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얘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릅시다. 무슨 형? 자,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시다. 즉, 표준형은 가만히 보세요.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X에 관한 2차 완전제곱식. 얘도 완전제곱식. 그리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 옵니다.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의 합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지고 보시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때 중심의 좌표는 얘 0 만드는 X값 누구? 얘 0 되는 X값 A, 얘 0 되는 Y값 B, A, B가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얘를 이런 거 어때? 요건 어때? 이렇게 있대. 자, 매치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의 좌표 지금 얼마입니까? 얘 0 되는 X값?
얘 0 되는 y값? 1. 응? 마일. 마일. 그 다음 반지름 얼마예요? 4요. 아니 r제곱이 4니까 2요. 2가 되겠죠. 참 쉽죠? 네. 응. 하나만 더 합시다. 와 어렵다. 이거 뭐 죽었어? 여기 실명되는 거 아니야? 어렵긴 하네요 선생님. 쉽잖아 이 자식아. 형은 초등학생들도 푼다고. 자, 중심의 좌표 얼마입니까? 이 원은요? 마이너스 5,3요. 그렇죠. 교수님. 반지름 얼마죠? 아 가운데 중에 어. 마음심이구나. 어. 난 한 번만이라 모를까. 아니 이게 뭐야? 알아. 반지름 얼마입니까? 4요. 4 되겠죠. 잘하네요. 왜 사요? 4? r제곱이 16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3 중심의 좌표 잡고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면 되겠죠?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진짜 쉽다. 너무 쉽죠? 하나 더 해볼까? 이 중심의 좌표 얼마입니까? 1,마일이요. 1,-1이 되고 반지름은요? 3이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8이면 2루트 2가 되겠고 5면 루트 5 되겠죠. 확인했습니다. 너무 쉽지 소홍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죠. 봐봐라. 문제가 또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당연히 이렇게 안 줄 겁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문제에서 문제 읽고 얘를 전개해서 줍니다. 얘를 뭐해서? 아 그래서 전개해서. 묶으라고 그래도 쉬운데. 전개를 하면 잘 봅시다.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전개하면 y의 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은 9가 되고 얘를 x, y에 관한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먼저 2차부터 세팅을 해주고 1차들 세팅해주고 상수항 계산해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7은 0 되겠네. 이러한 형태 완전 제곱식을 다 전개해서 우변을 0으로 맞두고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한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형? 일반형. 성민이 형 아니고 수홍이 형 아니고 일반형. 일반형인데 일반형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원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이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중심의 좌표 구할 건데 중심의 좌표 구하기가 진짜 쉬워요. 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1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얼마? 1.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제곱을 구할 거야. 여기서는 뭘 구할 거라고? r제곱을 구할 거야. r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중심의 좌표 구했지? 요 중심 각각의 중심의 좌표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 1 제곱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제곱하면 1 그리고 빼기 상수. 다시 한 번 더. 방금 구한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했어. 바로 구한 애들을 제곱하고 방금 구한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 일반응의 상수를 해주면 r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9 되겠죠. 따라서 r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 되는 거죠. 어렵긴 하네. 그러니까 쉽죠? 이 정도면 쉬운 거죠. 이 정도면 고등학교 치고. x의 값을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1이 되는 걸 찾아서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기 주황색. 주황색. 예. r제곱? 아니요. 여기? 네.
여기 x와 가까워. 그렇지. 1창 앞에 있는 개수를 각각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아 어려워. 어렵죠. 근데 할만해요. 막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워. 자, 정리하고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총 3가지의 형태를 좀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표준형. 세 번째, 일반형의 형태들을 각각 구분 지으면 좋은데, 기본형은 일단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친구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형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 이제 기본형이 되고요. 얘는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 중심의 좌표가 0,0입니다요. 그 다음 표준형 가겠습니다. 이거 다 적냐? 적으라잖아. 적을 아잖아. 적을 아시잖아. 적으면 좋죠. 적는 건 적자생존. 이래서 너한테 이런 일이 적자 생존이 무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내가 떠들지 말고. 아 미안해 왜? 자, 이런 형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묶어지고 우변에 어떤 상수가 주어진 형태를 표준이라 할 거고, 얘는 역시나 중심의 좌표가 0,0이란다. 중심 좌표가 얘 0 만드는 x값 누구? a. y 빼기 b를 0 만드는 y값 b. 그래서 중심 좌표 a, b가 되고 b가 되겠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형 얘를 전개한 건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할 때, 이렇게 모든 한 걸 다 전개해서, 참고로 여기 2창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3이래. 3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이라면 3으로 일단 나눠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2창 개수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중심의 좌표는 x 앞에 있는 라지 a를 2로 나누고 부호 바꿔. 즉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차 y 앞에 있는 개수 b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 각각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됩니다. 한편 일반형에서는 하나를 더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일반형에서는 r제곱이, 지금 기본형이나 표준형은 r이 바로 보여요. 근데 일반형은 지금 숨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는데, r제곱은 방금 구한 x좌표를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a제곱 되겠죠? 방금 구한 y좌표를 제곱합니다. 그럼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빼기 상수 해주면 r제곱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얘를 r이라고 표현했어요. 교과서 보시면 r은 루트 해가지고 4분의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왔거든요. 똑같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표현보다는 내게 조금 더 읽기가 쉽죠. 얘는 루트가 들어간 거고 얘는 루트가 안 들어가니까 통분을 했고 통분을 안 했고, 뭐 아래 게 더 편하다면 이 바로 반지름 r 값으로 기억하시고, 나는 r제곱으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r제곱으로 기억할 사람도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둘 다 써놓지 뭐. 예준이는 확실히 알겠죠?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